이번 시간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각종 이제 컴퓨터 자원을 중앙 컴퓨터에 두고 우리가 인터넷 기능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중앙에 컴퓨터를 둔다 그랬죠. 이 중앙 컴퓨터라는 거는 복수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통합한 그런 대형 데이터 센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중앙 컴퓨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중앙 컴퓨터에는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보안 솔루션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이제 컴퓨터 자원들을 싹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중앙 컴퓨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컴퓨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돈 주고 직접 이제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내가 제공을 받아요. 제공을 받고 내가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컴퓨팅,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불러요. 좀 더 이걸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이제 자동차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지 않고도 나는 자동차를 쉽게 이제 요즘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자전거를 돈 주고 샀잖아요. 사서 내가 그 자전거를 타고 댕기거나 아니면 내가 전동 킥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전동 킥보드를 내가 직접 돈 주고 사서 내가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뭐 카카오 바이크라는 것도 있고요. 공유 전동 킥보드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 해서 내가 직접 돈 주고 자전거가 됐든 전동 킥보드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빌려 쓴 만큼,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이제 지불하면 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억 장소를 이제 우리한테 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도 있죠. 우리 유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 엔드라이브가 됐든 아니면 다음 클라우드가 됐든 그런 곳에서는 기억 장치를 나한테 이제 빌려주죠. 기억 장소를 빌려주고 사용자가 이제 이용한 만큼 돈을 이제 지불하면 되는 형태.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그럼 이런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을 이제 사용했을 때 뭐가 좋은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인용 PC가 있습니다. 내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한글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아니면 엑셀 문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이다. 엑셀 프로그램이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원래 돈 주고 이제 사서 내가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개인 PC를 가지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작업을 했으면 그런 문서 작업한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또 내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PC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제 열심히 문서 작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 그 문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USB에다가 이제 담아서 따로 내가 이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 개인용 PC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손실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로 회사에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한글 프로그램은 1년에 뭐 한 두세 번 쓸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근데도 내가 한글을 쓰겠다. 그랬을 때는 이 한글 프로그램 내가 또 돈 주고 사서 내가 직접 설치를 해서 내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팅 얘를 이제 이용하겠다. 그러면 클라우드가 있고 이 클라우드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보안 솔루션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자원들을 싹 다 이제 얘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오피스 365가 됐든 아니면 구글의 독스 그런 게 있어요. 해서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가서 내가 엑셀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엑셀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오피스 365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오피스 365에 접속을 해서 내가 그냥 엑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뭔가 이제 문서를 작업했어요. 그 작업한 거를 내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내가 따로 USB 같은 곳에 저장을 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왜?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어느 장소가 됐든 언제가 됐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내가 이 클라우드에 저장시켜 놓은 그런 문서 파일을 내가 어디서든지 가져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피스 365를 이용하게 되면 엑셀이다, 파워포인트다 그런 거를 내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굳이 돈 주고 사서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죠. 왜? 내가 작업한 그런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손실될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한 만큼 내가 쓰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프로그램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굳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해서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이런 것만 갖추고 우리가 이제 통신 포트만 이제 연결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그리드 컴퓨팅과 이제 다른 점은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리드 컴퓨팅하고 나오는데 그리드 컴퓨팅이 뭐냐? 이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지리적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자원들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해서 수만 대의 이제 PC를 하나의 이제 고성능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얘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던 P2P 사이트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P2P 사이트라는 거는 특정 이제 서버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원래 이제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는 특정 이제 서버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오는데 우리 P2P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PC가 됐든 서버가 됐든 이제 PDA가 됐든 그런 모든 이제 컴퓨팅 기기들을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을 시켜서 정보 처리 능력을 슈퍼컴퓨터 이상의 수준으로 극대화시키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때 우리 컴퓨터에 이제 CPU라는 그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 CPU라는 그 장치를 100% 이제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이제 켜서 사용하는데 내 컴퓨터에 이제 CPU가 있는데 그 CPU를 내가 만약에 30%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면 70%가 남죠.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 70%를 우리가 이제 유휴 자원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도 이제 유휴 자원이 있을 거고 다른 컴퓨터에도 유휴 자원들이 막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개별 컴퓨터를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각각 이제 컴퓨터들마다 그런 유휴 자원들이 있을 때 그런 유휴 자원들을 싹 다 이제 공유를 해서 특정 작업에 이제 집중을 시켜서 작업 속도를 무한정 이제 향상시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의 이제 컴퓨터처럼 묶어서 분산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상 예측이나 아니면 우주 문제 이런 이제 대규모 연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중앙에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전부 다 이제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순간에 순간순간 이제 빌려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카카오 바이크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드 컴퓨팅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싹 다 이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가상의 이제 컴퓨터를 만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 이제 관련된 용어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나왔죠. 얘는 이제 앞에 모바일이라는 말이 더 덧붙은 거예요. 해서 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리가 이제 MCC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이제 소비자의 파트너가 모바일 기기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원을 이제 공유하는데 그때 뭘로 한다? 모바일 기기로 이제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우리 인터라는 요 말이 추가로 이제 더 붙은 거죠. 얘는 여러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자원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얘네가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 기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각기 다른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자원들을 우리가 동적 할당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든 자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 기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의 이제 형태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등 접속이라는 게 있고요. 연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계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등 접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에 직접 이제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대등 접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자원 공유, 자원을 이제 공유한다.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사용 요구량에 따라서 동적 자원 할당을 지원을 해요. 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개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 간에 직간접적으로 자원을 이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단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중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HSM이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SM이라는 게 하드웨어 시큐리티 이제 모듈의 이제 약자입니다. 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암호화 키의 이제 생성이 됐든 저장이 됐든 처리가 됐든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보안 기기 그걸 이제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우리 클라우드 기반 HSM이요. 얘는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인증서를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이 그렇게 이제 개별 기기에서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없더라. 인증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어디에 저장한다? 클라우드에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하더라. 그때 암호화 키 생성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그런 암호 기술이 가지는 그런 보안 취약점을 전부 다 이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스타라는 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PaaS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가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거 이제 약자예요. 해서 얘를 이제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형 플랫폼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거나 운영할 그런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주도하는 그런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술의 이제 경쟁력을 좀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파스타예요. 그래서 이 파스타라는 거는 국내 I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을 이제 지원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파스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그런 개방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파스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실행하는 환경, 그리고 개발하는 환경, 그리고 서비스 환경,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 그게 이제 우리 파스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라는 거는 국내에서 소프트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방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파스타라고 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그 개념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우리 관련 용어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요 네 가지 각각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